안녕하세요, 브루츠비케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고민 중에 왜 내 그림 실력은 늘지 않는 것 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왠지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럴 때면 되게 참 답답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왜 실력이 그대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물론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리는 양이 부족하면 변화를 느끼기 힘들겠죠. 당연히 연습이 부족하면 실력도 천천히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열심히 그리는데도 발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럴 땐 진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다양한 정보를 눈으로 스캔하고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깊이 새겨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할 때 그게 꽤 오래전 일이라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정보가 그냥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이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은 것들은 더 깊이 기억에 남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게 되죠. 이 모든 건 결국에 우리의 그림 실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손이 그거를 다 표현해 줄 순 없죠. 이게 문제인 거죠. 손은 여전히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하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뇌는 이미 정보를 다 정리했는데 손이 갑자기 그 많은 정보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겪는 가장 근본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순간이나 계기로 그림에 빠져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림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한번 그려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낙서를 하듯이 그냥 종이에 펜을 굴려보거나 뭐든 극적거렸겠죠. 그런데 의외로 내가 그린 그림이 나름 괜찮아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그렸네 라는 칭찬을 받았다면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좀 더 잘 그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양한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나 튜토리얼도 보고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죠. 실력도 점점 느는 것처럼 이제 느껴져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게 그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많은 그림을 보게 되죠. 그 중에서 정말 멋진 그림들을 보면 이거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더 자세하게 보게 돼요.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죠. 그래서 우리 뇌는 점점 더 높은 기준을 가지게 돼요. 우리의 뇌는 눈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보와 디테일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눈과 뇌는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그림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손이 그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뇌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걸 손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직 미숙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림은 늘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그게 불만족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림을 오래 그려도요. 왜 우리의 손은 눈과 뇌를 따라가지 못할까? 이건 당연한 일이죠. 손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만 내 차례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은 깨어있는 동안 항상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는 그걸 끊임없이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반면 손은 그저 이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은 우리가 받은 정보를 그대로 따라잡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뇌는 이미 멋진 그림을 완성했는데 손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 항상 힘겹게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크게 와닿아요. 뇌는 여기가 맞아 라고 외치는데 손은 여기쯤인가? 라고 대충 위치를 잡아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100m 앞에서 좌회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90m쯤 가서 이미 좌회전 해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림 실력이 향상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간단해요. 이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손이 눈과 뇌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걷는 연습을 한 것처럼 손도 꾸준히 훈련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손이 눈과 뇌를 절대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오히려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손이 눈과 뇌를 완벽하게 따라잡을 수 없더라도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과정 자체가 실력을 향상시키는 길이에요.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건 손과 눈 그리고 뇌 사이의 끝없는 추격전 같은 것 같아요. 눈과 뇌는 언제나 더 빨리 나아가고 손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헉헉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손은 항상 이 모양인가?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겪는 과정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사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연습하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언젠가 손이 눈과 뇌를 조금이라도 따라잡는 이제 날이 오면은 그때 여러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건 참 어렵지만 이제 그만큼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손이 눈과 뇌를 조금이라도 따라잡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팁들과 나름의 생각들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